서울의 한 대학병원 대기실의 정막 속에서 한 네덜란드 여성이 다소 격앙된 표정으로 원무과 직원에게 영수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금액인가요? 아픈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요? 푸른 눈으로 직원들을 바라보는 엘리사. 손에 쥔 영수증을 꼭 쥐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옆에서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소피아. 어린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떨림을 감추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습니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아프면 서럽다는 말이 실감이 나죠. 건강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엘리사 씨와 그녀의 딸 소피아의 이야기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엘리사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6살 딸 소피아였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배가 아프다고 하기 시작했을 땐 단순한 소화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심해지면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점차 병원을 찾아가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소피아는 여러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를 들으러 들어가던 날 의사 선생님의 굳은 표정을 보고 저 역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분은 희귀한 질병이라고 하시며 네덜란드에서는 치료법이 거의 없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마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어요. 우리 소피아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다른 병원도 다녀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부터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한 노인 의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한국에 가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의외의 말에 당황했어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케이팝이나 몇몇 아시아 드라마가 전부였거든요. 그런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거스 히딩크 감독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도 한국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서요. 기술력과 환자에 대한 헌신이 뛰어난 나라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 말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남편과 상의한 끝에 소피아를 데리고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집, 저희 꽃집까지 모두 뒤로 하고 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소피아를 위해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던 순간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적을 줄 수 있기를.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을 날아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언어, 심지어 공기의 느낌까지도 말이에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현대적이고 그 넓고 반짝이는 바닥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압도될 정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모두 정돈된 분위기였고 곳곳에 안내판과 빠른 이동을 돕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죠.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이동하는데 공항과 연결된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지하철역에 들어서니 깨끗한 시설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열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하철 안은 쾌적했고 무엇보다 전광판과 안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길을 잃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지하철을 타곤 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모든 것이 정교하고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소피아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병원 건물은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넓고 반짝이는 바닥, 밝은 조명, 정갈하게 배치된 진료 안내판까지 병원의 모든 것에서 체계와 세심함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대기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하나같이 바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어요. 저희 나라에선 진료를 받으려면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곳은 마치 작은 기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소피아도 곧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기하는 동안 소피아는 여전히 힘들어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한결 밝아진 표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이곳에서 치료받고 나으면 우리 가족에게도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수 있겠죠. 곧 저희 차례가 되어 안내를 받고 진료실로 들어섰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이 소피아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검사를 시작하는 모습에 마음이 차츰 놓였습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지친 상태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저와 소피아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신중하게 준비된 서류를 살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치의로 보이는 박 교수님은 중년의 차분한 분이었고 그가 소피아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 보일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앉으라고 권하며 소피아의 상태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세심히 말씀해 주시는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설명이 이어지며 교수님이 내놓은 결론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소피아의 병은 분명 어렵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과 후속 치료를 함께 진행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굳게 닫혔던 창문이 갑자기 열리며 희망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유럽의 병원들에서는 감히 제안조차 하지 않았던 치료법을 이곳에서는 제시해 준 것입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교수님의 진지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 저를 다시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면 소피아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아이가 다시 건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박 교수님이 덧붙이시며 미소 지으실 때 제 가슴 속에 조금씩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절망뿐이었던 시간 속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옆에서 소피아도 저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도 저와 함께 이 순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소피아의 건강을 되찾아 줄 거야.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는 걸 보여줄 거야. 한국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는 소피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는 힘든 검사와 치료를 받으며 많이 지쳐 있었고, 저는 그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의 입원 생활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정민이라는 간호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저희 담당 간호사는 아니셨는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병실을 찾아와 소피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작은 인형과 스티커를 가져오시더니 다음 날엔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한국어로 된 그림책을 소피아에게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같은 병동의 다른 어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와 차를 내밀며 힘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과 표정에서 위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다른 가족분들과 작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들은 우리를 마치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소피아가 기운이 없어 할 때면 정민 간호사님은 스티커를 붙여주며 소피아는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주셨어요. 간호사님께선 저희에게 마치 친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셨고 덕분에 소피아도 한결 더 밝아진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와 따뜻함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었죠. 소피아의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이곳에서 받은 작은 배려와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마주친 한국의 환자 가족들도 짧은 미소와 눈빛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었고 그 따뜻함이 절망적인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배려와 정이 없었다면 아마 이 힘든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만난 그 따뜻한 손길들은 저에게 큰 위안이었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소피아의 손을 잡고 짧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피아야, 괜찮을 거야. 엄마가 바로 여기 있을게. 저는 소피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소피아 앞에서는 담담한 척 했어요. 소피아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저는 복도에서 손을 맞잡고 숨을 죽인 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분명 몇 시간이었을 텐데 제게는 몇 날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온갖 걱정이 마음을 뒤흔드는 동안 문이 열리고 박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차분한 미소를 머금은 채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지금 회복 중입니다. 아주 잘 견뎌줬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리면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소피아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큰 숨을 내쉬며 두 손을 가슴에 모았습니다. 얼마 후 소피아가 회복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그녀의 옆에 앉아 살며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는 걸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소피아는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안 아파. 저는 소피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 순간까지 와준 것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요. 옆에 계시던 간호사님들도 소피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정민 간호사님도 병실을 찾아와 정말 용감한 아이예요 라며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소피아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고 마침내 예전처럼 웃는 얼굴로 돌아왔어요. 병원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까지 오기까지의 모든 어려움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피아가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의료진과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배려와 헌신 덕분에 이 기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오자 병원비를 정산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됐어요. 한국에서 받은 큰 수술과 일주일 넘는 입원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가의 치료의 경우 보험 없이는 큰 부담이 되곤 해서 이번 치료가 저희에게 어떤 금액으로 다가올지 불안했어요. 원무과에서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저는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당황한 나머지 직원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금액인가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요? 직원분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지원제도 덕분에 병원비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환자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국에서 소피아가 이렇게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그 비용이 이렇게까지 합리적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제도를 이렇게까지 환자를 배려하며 운영하는 한국의 시스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의료 체계가 잘 발달해 있지만 이런 세심한 지원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더 놀라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어 환자가 오직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덕분에 저 역시 그동안 소피아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 의료진과 이 나라가 베풀어준 배려에 대한 감사함이 차오르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소피아가 이곳에서 건강을 되찾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준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따뜻한 제도와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겁니다. 소피아와 함께 잠시 이 나라의 여러 곳을 여행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억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이 선물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돌아가려 합니다. 소피아가 건강을 되찾은 후 우리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소중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에게 준 감사한 선물을 되새기며 소피아와 함께 작은 모험을 떠나기로 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유명한 노량진 수산시장이었어요.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살아 움직이는 해산물들이 넘쳐나는 모습에 저와 소피아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골라 맛보는 경험은 저와 소피아에게 모두 처음이었어요. 소피아는 커다란 가리비와 조개를 보고 손을 흔들며 마치 친구를 만난 듯 즐거워했죠. 그곳에서 맛본 회와 해산물 요리는 정말 신선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이 나라의 따뜻한 배려가 음식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고궁과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거닐며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궁궐 건축물의 화려한 색감과 세세한 장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소피아도 궁궐 안을 뛰어다니며 한참 동안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는 한강의 야경을 보러 갔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조명과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마치 축제 같았어요. 강변을 따라 조용히 흐르는 물결과 반짝이는 불빛을 보며 소피아와 함께 천천히 산책을 했죠. 소피아는 손을 뻗어 불빛을 가리키며 엄마, 별 같아 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함께한 모든 순간이 한강 위 반짝이는 불빛처럼 저희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빛날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소피아가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게 해준 이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기억을 남겨준 따뜻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한국에서의 순간들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선물로 남을 거예요. 이제 소피아와 함께 한국에서의 기억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치료의 장소가 아닌 인생의 따뜻한 추억을 남겨준 나라로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엘리사 씨의 딸 소피아가 건강을 되찾고 한국에서 따뜻한 배려 속에 새로운 희망을 얻은 이야기가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한국이 준 따뜻한 손길과 배려가 앞으로도 엘리사 씨 가족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한국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동 주파수 김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